자, 이번 시간은 이제 분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의의 전제부터 검토하고, 이 분사무소, 바로 개인인 기업공인중개사, 즉 법인 아닌 기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 중개사무소는 그 관할구역 안에 하나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고, 다른 데가 됐든 다른 관할구역이든 그 관할구역이든 중개사무소 두 개 둘 수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편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의 경우 분사무소 다른 시군구에다 최대 한 개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제 이슈 가볼까요?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에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 대해서 최대 한 개까지 둘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제 232개 시군구가 있다고 제가 데이터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런 식이죠. 만약에 서울시 서초구에다가 주된 사무소가 있다. 그럼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 231개에다가 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포인트는 법인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점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책임자, 분사무소,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요거 이제 쟁점이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하는 거 공인중개사일 것. 그리고 예외도 출제 포인트예요. 예외 보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뭘 얘기합니까? 지역농협을 얘기하게 됩니다. 지역농협에 있어서는 앞에서 개설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따라서 분사무소에 있어서도 개설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으니까 바로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두 개 다 이슈가 되겠고요. 자, 설치 신고. 자, 제일 이제 분사무소 얘기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얘기가 항상 이거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다 어떻다 설치 신고를 한다. 그래서 서울시 서초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이걸 의정부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를 하고자 한다. 그럼 의정부 가서 하는 게 아니야. 어디 가서? 서초구에 가서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분사무소 얘기는 무조건 좀 이따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도 항상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 가서 각종 신고 등을 하게 된다. 분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한다 했을 때 고용신고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 가서 하게 된다. 모든 얘기가 분사무소는 어디에 가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 가서 각종 신고 등을 하게 된다. 서류도 어디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다가 제출하게 된다. 신고필증이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의 의미부터 설명드리면 자격증, 등록증, 분사무소 신고필증 모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게 뭔 얘기냐면 제주도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를 하던, 제주도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에서 분사무소를 설치를 하든 또는 서울에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항상 양식은 똑같다. 자격증도 국토부령이 정하는 이라고 되어 있으면 서울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든 경기도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든 항상 뭐는 똑같다. 양식이 똑같다. 등록증도 뭐야? 양식이 똑같다. 이게 이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딱 하나 따로 공부할 게 수수료라고 하는 거, 이게 나오거든요.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것만 하나 특이한 거고 나머지는 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는 똑같은 양식이다, 똑같은 규격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해서 분사무소 너무 간단한가요? 그래서 요 정도가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주제가 되겠고요. 자, 이전 휴업 폐업까지 보고 나서 지문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 신고라고 하는 거. 자,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 있고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서울시 서초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옆에 강남구로 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이란 의미가 될 테고, 서초구에서 또 서초구의 다른 건물로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관할구역 내 지역으로 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10일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별로 중요치 않아요. 어렵지도 않고 기억하실 주제가 있었죠. 7일 이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얼마? 7일 이내라고 하는 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그 다음에 뒤에서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마지막이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7일짜리만 주구장창 외우는 거야. 그리고
7일짜리가 완벽히 세팅이 되면 나머지 금방금방 캐치를 합니다. 헷갈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해서 이전 신고 1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대부분의 문제는 뭘 가지고, 자, 저걸 갖고 출제예요. 자, 관할구역 외지역인데 관할구역 내부터 검토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이전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해서 중개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제출해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해서 10일 이내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럼 이제 이슈를 잡아내야 돼. 등록증을 첨부한다라고 돼 있죠. 등록증을 첨부한다는 얘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교부 받았잖아요. 자, 이때 이전 신고를 할 때 어디 가서 새로운 이전 한 대 가서 그 관할 등록관청에다 등록증을 첨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방문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배 안 되고요. 방문 신고를 해야 된다. 달리 얘기하면 전자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 자, 두 번째 분사무소도 마찬가지야. 자, 분사무소는 항상 모든 얘기가 뭐라고요?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을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사무소 신고 필증 원본을 신고 필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 해서 논의의 핵심 이슈 분사무소는 모든 얘기의 시작도 끝도 설치 신고할 때도 이전 신고, 폐업 신고, 휴업 신고 모두 어디다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볼까요? 자, 중개사무소 관할지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등록증 첨부해서 10일 이내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분사무소요. 자, 역시 키워드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사무소 신고 필증 원본을 첨부해서 이전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다시 가볼까요? 서초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초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었고 의정부에 분사무소가 존재했었다. 근데 의정부에 있는 것을 천안으로 이걸 천안시로 옮기고자 한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천안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분사무소라고 전제했을 때 의정부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서초구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다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다 이전 신고,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자, 해서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요 행정처분 등을 하게 됩니다. 해서 무슨 얘기냐? 자, 지금요 어떤 중개사무소가 강남에 있다가 서초로 이전을 했다. 주된 사무소 또는 일반 중개사무소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사고치고 서초로 옮겨왔을 때, 이때는 서초구청장이 어떻다? 업무정지나 개설 등록 취소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 이런 것들을 누가 한다?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나중에 아주 엽기적인 게 하나 나오기는 하는데 23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이고, 그래서 이전 신고는 되게 간단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게 휴업신고. 휴업신고는 개념 자체를 잡아야 돼. 휴업의 정의부터 하셔야 돼. 휴업의 정의. 휴업이 뭐냐? 어디까지? 오늘 가게 하루 안 열었다. 그게 휴업이냐? 이틀 안 열었다? 휴업이냐? 3일 안 열었다? 휴업이냐? 한 달 안 열었다? 휴업이냐? 2달 안 열었다? 휴업이냐? 3달 안 열었다? 휴업이냐? 이게 문제가 된다고. 3달까지는 휴업이 아니야. 3달까지는 휴업이 아니라고. 3개월 초과해서 가게 문을 안 열려고 할 때, 이때 이게 뭐라고요? 휴업의 정의라고. 텍스트를 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미리 개념을 잡으셔야 돼. 3개월 초과해서 가게 문을 열지 않는 걸. 이걸 뭐라고 한다? 휴업이라고 정의한다고. 다시요. 한 달, 2달, 3달까지는 휴업이 아니라고. 쉬더라도. 3개월 초과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 휴업이라고 정의를 한다고요. 휴업의 기본 범주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6개월 초과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폐업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예요. 다시. 자, 지금 휴업의 정의는 뭐라고요? 원칙적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원칙적으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를 뭐라고 한다? 휴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또 넘어서면 원칙적으로 폐업 신고를 해야 될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주된 출제 이슈가, 자, 3월을 초과한 휴업, 이건 안 나와요. 유치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니까 나와도 답 아니고, 답을 뽑는 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부 3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있어 첫 번째 출제 포인트. 개설 등록증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3개월 초과도록 중개 업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리 어떻다 그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아까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가 원칙이라고 하는데, 자, 질병, 자, 징집, 이에서 가면 취약,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초과해서 어떻다 휴업할 수도 있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전 신고가, 자, 등록증 첨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휴업 신고도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를 휴업하는 경우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 원본을 첨부를 하게 돼 있다. 그 얘기즉슨 뭐다? 바로 방문 신고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출제 포인트 전자문서의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왜? 방문 신고 가야 되잖아. 등록증 들고 가야 된다고. 분사무소 신고 필증 들고 가야 되니까 이때는 뭐라고요? 이때는 기본 개념상 자, 전자문서의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냐 아니냐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일단 아까 이전 신고도 방문 신고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휴업 신고도 뭐가 된다? 방문 신고. 폐업 신고부터 먼저 설명드릴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폐업을 하고자 할 때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서 미리 신고하는데 전자문서의 신고 제외. 뭔 소리냐면 등록증을 어떻다 첨부한다고 했죠? 방문 신고이기 때문에 방문 신고는 어떻다? 전자문서의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이전 신고, 휴업 신고, 그다음에 폐업 신고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등록증 등을 첨부를 해야 되니까 어떻다? 방문 신고, 즉 전자문서의 신고는 개념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전자문서의 신고가 가능한 게 휴업 신고한 다음에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또는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얘들은 이미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을 어디다? 등록관청에다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굳이 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미리 신고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휴업 신고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변경 신고, 재개 신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전 신고를 제외하고는 다 미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서 다시 묶어서 가야 돼.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등 이게 세트 비슷한 주제가 될 텐데, 얘들은 공통적으로 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10일 이내 신고하는 건 이전 신고, 나머지 휴업 기간의 변경, 재개, 그 다음에 폐업 신고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 이 중에서 전자문서의 신고가 허용되는 것은 등록증 내지 않아도 되는 뭐만 바로 재개 신고, 변경 신고만 어떻다? 바로 전자문서의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좀 까다로운 파트가 되겠어요. 다시, 자, 이전 신고는 10일 이내.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 나중에 보면 금방 눈치를 채. 자, 그 다음에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자, 그 다음에 변경 신고, 재개 신고, 이런 것들은 다 미리 신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자, 지금, 자, 전자문서의 신고, 전자신고가 가능한 것은 변경 신고와 재개 신고만 어떻다? 전자문서의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전 휴업, 폐업에 관한 주제고요. 요거랑 같이 맞물려 가는 주제가요. 간판의 철거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가십시다. 이전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10일 이내 이전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중개사무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폐업 신고했습니다. 그럼 어떻다고요? 역시 더 이상 가게를 안 쓴다는 얘기니까 지체 없이 간판 철개. 하나 더 욕심 부리면, 이건 따로 상식의 문제인데,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중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우리가 등록관청에서 개공한테 하는 행정처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업무 정지 처분이 있었고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이런 게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은 간판 철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면 휴업 신고는 간판 철거의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휴업 신고의 경우 어떻다?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다라는 게 출제 이슈. 이전 휴업 폐업 이렇게 보통 세트로 묶어서 공부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자, 이전 휴업 폐업 관련해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자, 휴업 신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경 신고, 그 다음에 재개 신고, 미리 신고해야 되고 폐업 신고도 어떻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요렇게 개념을 하나 볼 수가 있겠고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사유가 두 가지야. 자, 여기서는 지체 없이라는 것이 하나의 출제 포인트. 두 번째가 철거 사유에는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휴업 신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욕심부리면 아직은 안 나왔지만 업무 정지 처분이 있을 때 자, 이때도 어떻다? 간판 철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업무 정지는 앞에 설명드릴 때 그랬잖아요.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을 못하게 막는,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은 영원히 중개업을 못하게 막는 거니까 지체 없이 간판 철거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업무 정지 처분을 때려 맞았을 때 이때는 간판 철거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할 것. 자, 이쪽에서 마지막 주제인가요? 자, 수수료의 납부 대상이라고 해서 자, 요게 이제 총 6개가 나오게 되나요? 해서 자, 보니까 수수료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첫 스타트가 자, 뭐가 있었죠? 바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나와 있죠?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우리 수수료가 지금 이제 1차, 2차 다 묶어서 38,000원 얼마인가 내야 돼요. 나중에 시험 보실 때. 해서 수수료 응시할 때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슈. 자, 이제 공인중개사가 된 다음에 개설 등록을 신청을 하고자 할 때 이때도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도 똑같은 논리 구조니까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재교부가 3개가 있어요. 자격증의 재교부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등록증의 재교부 위엔드. 분사무소 신고필증의 재교부라고 하는 거. 요것도 어떻다? 바로 수수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내는 데서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다 이제 조례가 되는데 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우리 기억해 보실까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한다 해서 지금 최근에 이게 나왔었죠. 그래서 자, 우리가 수수료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시도, 자, 등록관청, 지자체 단위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다 다릅니다. 서울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달라요. 자, 서울은 800원인가 그랬었고 그 당시에 경기도는 1,200원인가 그랬던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내도록 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 정도까지 해서 요거 이제 문제 보면서 외우시면 돼.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자, 중개업하기 위한 준비, 중개사무소에 뭐죠? 설치 등에 관한 주제 보셨고요. 여러분 교재 29페이지 분사무소부터 이제 지문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기에 앞서서 미리 답들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분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인중개사일 것. 다른 법률에 따른 법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분사무소에게 모든 결론이 뭐냐면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이걸 항상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이렇게 장난친다고. 이건 루틴이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외 개인은 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고 법인만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29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이요.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주된 사무소가 소지하는 등록관청 관할 구역 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틀린 편 주된 사무소 소지는 안 되죠. 주된 사무소 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 2번 지문이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지에 속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틀렸죠? 3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다. 틀렸죠? 분사무소 책임자라고 해서 누가
공인중개사일 것. 출제 포인트. 분사무소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다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가야겠고. 자, 4번. A공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둔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A공역시 을구에 분사무소 둘 수 없다라고 틀렸죠? 자, 다른 시군구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 최대 한 개소까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책임자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은 자. 이게 앞에서 한번 나왔던 지문인데, 자, 분사무소 책임자는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실무교육,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기준, 아직 공부 안 하셔서 고용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그래서 뭐 그다지 중요치는 않아요.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어. 어려웠어요. 6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틀렸죠? 그래서 지금 지역 농협 같은 건 다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7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옳은 표현. 8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에 해야 된다. 이게 출제 포인트라고. 분사무소는 이전 휴업 폐업 신고도 항상 뭐라고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 이렇게 가야 돼. 아주 각성하셔야 돼. 분사무소라는 단어만 나오면 항상 키워드가 뭐가 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 관청 이렇게 가실 것. 그 다음에 9번 답이 됐네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해서 옳은 표현. 10번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틀렸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또는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해서 지금 답이 됐던 것들을 지금 자 쟁점을 삼게 되면 일단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지금 이제 항상 어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이게 답이 2번 됐었고 그 앞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분사무소 설치 범주 주된 사무소 소재를 제외한이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 그리고 또 하나가 분사무소 책임자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다만 지역 농협 등은 어떻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인의 분사무소에 관련된 주제 체크해 드렸고요. 여러분 교재 28페이지부터 관련 기출문제 28페이지에 관련 기출문제를 1번을 볼 텐데 이 문제는 해설 보지 마시고요. 답 보지 마시고 찍어 보셔야 돼. 28페이지에 하단부에 관련 기출문제 1번 나와 있죠? 이거는 자 찍어야 된다고. 자 이거 봅시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기재 사항이 아닌 것은 본사의 명칭, 본사 소재지, 본사의 등록번호, 분사무소의 설치 이유,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설정 발급 시도라고 해서 찍으셔야 돼. 답 4번인데 이런 건 외워서 푸는 거 아니에요? 분사무소 왜 설치해요? 돈 벌라고 이렇게. 분사무소 설치 이유 돈 벌라고 이렇게. 아니 이런 문제는 외워서 푸는 문제 아니에요. 본사 주된 사무소 본점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자가 누가 된다? 공인중개사.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이게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격증 발급 시도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를 할 때도 그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에 대해서 바로 이 자격 유무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무소 책임자는 기본적으로 다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발급 시도에 대해서 바로 요거 확인을 하도록 그 데이터 발급 시도 자체를 알려줘라. 이런 식의 취지. 2번 문제요. 교재 29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상 분사무소 설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것도 그래. 자꾸 해설 보지 말고 아는 거 있으면 자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답을 찍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 보니까 자, 기억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끄트머리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틀렸죠? 틀렸죠? 그럼 먼저 뭘 해야 돼? 니은을 다 제거해버려야 돼. 기억을 다 제거해야 돼. 다른 법률은 공인중개사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기억을 다 제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1번, 2번, 5번 나가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하다고.
잘 몰라도 잘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두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맞죠? 맞죠? 기억은 다 빼야 되고 니은 들어가 있는 게 답 몇 번? 3번. 끝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디귿, 리을까지 가시면 안 돼. 디귿, 리을을 가는 것은 정신병자야. 뭐 하려고 가? 근데 가요.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간다고. 디귿 보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대행이 적합한 경우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 필증을 교부해야 된다. 아까 설명도 양식 똑같다 얘기했었고, 또 리을을 또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니은 디귿 같긴 한데 그래도 사람 일이 모르니까 하여튼 더럽게 그냥 쏟고 살아가지고 일본 보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딱 이걸 보는 순간 무슨 얘기 되면 와씨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할걸. 아 이게 뭐지? 제출하나? 안 하나? 하나? 모르겠죠. 법이 없는 말이니까. 완벽한 소설이라고요. 근데 수험생들은 니은 디귿이 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기억 니은 하면 바로 3번 다 뽑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리을번을 보면서 계속 고민을 해. 저거 틀린 것 같긴 한데 왜 틀린지를 모르겠으니까 고민하신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비결이 뭐냐면 소심하신 분들 더럽게 거부만 하고 혹시나 싶어. 인생이라는 게 태어난 것 자체가 실수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연습하실 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실력을 키우겠다라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면서 답을 빨리 체크해 나갈 것인가를 그걸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돼야지 시험장 가셔서도 알고 있는 지식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이제 30페이지 이전 신고. 자, 이전 후 10일 이내 신고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 같은 경우 항상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그리고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행한다. 이 정도. 별 내용 없어. 그 다음에 이게 미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전 신고하면 지체 없이 간판 철거의 문제로 연계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30페이지 핵심 지문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이전 신고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 이전으로부터 10일 이내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2번,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 이 포인트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왜 첨부해? 직거를 분사무소 이전할 때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얻어다 첨부를 해야 된다. 자,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 또는 일반 개인이 이전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되고 해서 자, 3번을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박스요. 자,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포인트 이전 후. 그다음에 두 번째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등록관청의 요청으로 종전 등록관청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에는 개설 등록 신청 서류 등이 포함된다. 개소리.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거라고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 이전 신고를 하면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얘가 어디서 이전에 왔는지, 과거는 어떤지 히스토리를 봐야 되거든. 또 사고치고 몰래 넘은 건 아닌지 그런 데이터를 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친 게 있다. 근데 행정처분을 안 받았다.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그 행정처분을 행하도록 한다. 이 얘기랑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문 지금 중개사부도 마찬가지야. 꼭 지문 한 서너 개 읽다가 꼭 한 개씩 지랄 같은 게 하나씩 뜬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걸 꼼꼼히 해가지고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공부하시는 분들 있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 봤어요. 떨어져 그래서. 왜? 자기 뇌 용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야. 자기가 공부깨는 했다고 머리깨는 된다고 생각해. 머리깨는 되면 학원 안 다녀. 그냥 설악산 이렇게.
뭐 내일이 뭐 굶어 죽으면 내일 가서 굶어 죽으면 되는 거고, 오늘 일단 온천 한번 가고, 이렇게. 힘드시면 온천 한번 갔다 오세요. 이쪽에 지하철 4호선 타시게 되면 저도 신길 온천이라고 하나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거기 온천 없어요? 그러니까, 가면 써 있어요. 신길 온천역을 가시게 되면은 4호선의 저쪽 끝에 신길 온천역이 있는데, 그 역에 내리면은 제일 먼저 있는 게 이 역사 근처에는 온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누가 이제 사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신길 온천역.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이고, 몸도 찌푸둥한데 온천이라도 한번 가볼까라는 마음에 우연히 지하철 보니까 어머, 여기는 얼마나 온천이 유명하길래 여기 이름이 온천이야? 그래가지고 딱 가면은 내리자마자 본 역사 주변에는 아예 온천이 없습니다. 뭔 얘기하고 있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내일 굶어 죽든 말든 간에 지금 온천 알아보러 다닌다고. 공부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걱정이 더럽게 많은 거야. 증 따서 뭐 인생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혹시 또 모르냐, 옵션을 하나 두기 위해서 개고생을 돌아서면 이제 먹고 돌아서면 이제 먹고. 뭔 얘기냐면은 이게 사람이 외울 수 있는 양이 아니라고요. 6개의 과목이라고 하는 게. 이건 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를 다 하니까 이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 하나하나는 하나도 안 어려워. 근데 양이 많아가지고 힘들다고. 그럼 이제 방법이 뭐냐면은 계속 몇 개 키워드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중간에 아까 뭐 첨부를 하든 말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3번 지문. 중개사무소의 등록관청에 관할 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기업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건 좀 이따 보겠지만 중요 쟁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 관할 관할하는 시군구청 등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요거는 하나 설명드릴까요? 이런 식이야. 서초구가 주된 사무소야. 그리고 의정부가 원래 분사무소, 여기를 천안으로 옮긴대. 그러면은 지금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돼?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서초구가 해야 된다고. 그럼 서초구에서는 의정부한테 연락을 해줘야 돼. 야, 우리 분사무소 하나 없앴다. 야, 천안 알고 있어라. 분사무소 이전했다. 그쪽 갔으니까 뭐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이런 취지로. 이 얘기가 바로 통보를 해야 된다. 이전 의정부하고 어디 바로 천안에 통보해. 이런 얘기인데, 안중에 이런 식으로 답을 그냥. 자, 항상 분사무소가 대부분의 출제 이슈야. 왜? 법조문이 주된 사무소 괄호 열고 분사무소 점점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괄호 열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출제를 해야지 출제 오류 시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분사무소 해서 분사무소는 어디다?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 두 번째 이슈가 뭐라고요? 바로 분사무소 신고 필증 등을 첨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해서 이 정도. 물론 이제 10일 이내의 것들은 몇 번 보시다 보면 대강 세팅을 잡게 돼요. 이런 것도 자기를 믿어야 돼. 지금 우리 7일 이내에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서너 번 설명드렸어요. 아, 느낌상 거의 외워지는 그런 불길한 느낌이 들어. 그러나 금방 오래 가지 않아. 한 5분 지나면 또 잊어버려. 근데 이제 계속 반복하면은 7일이 딱 세팅이 되면은 나머지 숫자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31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문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 이를 신고한 경우 옳은 것 틀린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 23회 때 문제니까 아주 더러웠던 문제입니다. 기억번, 기업 공인중개사 이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 기억은 틀렸죠? 이전 후죠? 기억 틀렸죠? 그러면 일단 1번, 2번, 3번 중에 고르는 거죠? 아니,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게 하다 보면 가끔씩은 쓸데없는 걸 계속 읽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아까 니은, 디귿 이렇게 다 뽑았던 거, 리을까지 읽어볼 필요가 없는데 사람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꾸 읽어본다고. 그게 독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행정처분은 이전 후죠? 해서 니은 번도 틀렸다 해서 그럼 기억 니은 두 개 틀린 게 1번, 3번이죠? 이제 50% 확률까지 온 거야. 그 다음에 디귿번이 어려워서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더럽게 어려운 얘기인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그랬어요. 자, 강남에 있던 중개사무소가 서초로 이전이 되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지금요,
강남에서 서초로 이제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자 거기 등록증 끄트머리에 자 강남구에서는 강남구청장에 써 있고 등록증 발급처가 그 다음에 서초구에서는 뭐라고 표시가 된다. 서초구청장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새롭게 등록증을 교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전한 경우가 있잖아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보면 강남구청장 100 이렇게 써 있다고. 대신 여기 주소만 바뀌는 거야. 상호도 그대로 가져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지금 이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이를 교부한다는 얘기는 그 같은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할 때는 어떻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23회 때 한 번 나오고 8년 전에 나오고 그 후로 한 번도 안 나왔다고. 그래서 이 지문도 틀린 표현. 아주 어려웠던 문제야. 디귿번이. 여기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잖아요. 몇 페이지에. 자, 거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전 신고 수리 절차라고 해서 자, 원칙 보니까 교재 30페이지 제일 하단부. 교재 30페이지 제일 하단부. 원칙 나와 있죠? 이전 신고를 했을 때 조치가 뭐냐 했을 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끄트머리 재교부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라고. 아마 강남에서 서초로 이사 갔으면 구청장 이름이 바뀌니까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예외라고 해서 개공이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 지역으로 이전, 서초에서 서초, 강남에서 강남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구청장 이름이 안 바뀐다고. 그러니까 자 거기 뭐야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이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다시 갑시다. 지금 어떤 두 가지 경우였어요. 자, 사연은 강남에 있던 사람이 서초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다. 그럼 강남에 있던 사람이 같은 강남구 관할구역 내 다른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다. 이렇게 가면은 이런 식이라고. 자, 우리가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들고 간다고 그랬었죠? 등록증 방문 신고가 되니까 등록증 첨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강남구청장이라고 이름이 써 있다고. 행복공인중개사 주소 나와 있다고. 아니 이게 중개사 등록증의 양식이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주소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강남에서 강남으로 갈 때는 주소만 바꿔주면 되니까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다 교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강남에서 강남이 아니라 강남에서 서초로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구청장 이름부터가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변경상 기재해서 교부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다 아예 재교부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설명을 뒤지게 드렸는데 영향가 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8년 전에 한번 엽기적으로 나왔던 질문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사실 시험과는 아무 별 관련이 없어요. 이런 얘기는 사실은 1번, 3번 중에 찍으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 유형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가실 때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그냥 찍어서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걸 갖고 내용으로 파악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2번 관할지역 외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드리는 거. 대부분 문제가 관할구역 외 지역이 항상 핵심이 됩니다. 왜? 관할지역 내는 너무 간단하니까. 자, 1번 기업공인중개사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 2번 법인 기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 틀렸죠? 답 정해져 있잖아. 항상 분사무소 이전 신고 주요 포인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도 어디야?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도 뭐가 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록관청. 이렇게 가실 것.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3번 질문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한다. 교취정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교취정신 등록증 교부했을 때, 두 번째 개설 등록 취소 처분했을 때, 업무 정지 처분했을 때, 마지막 각종 신고를 받은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를 해야 된다. 교취정신 이렇게 보셨고, 4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이것도 중요 지문. 틀리든 맞든 중요 지문. 5번 업무 정지 중이 아닌 다른 기업 공인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다 해서
아까 개설 등록할 때도 다른 계공의 중개사무소 활용할 수 있고 분사무소 설치할 때도 다른 계공의 중개사무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전 신고를 할 때도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른 계공의 중개사무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전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틀렸죠?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 끝 해서 답 1번 끝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바로 짚고 넘어가 버려야 돼. 괜히 불안해서 읽어봐봤자 차라리 1번을 한 번만 더 보시는 게 확실해. 괜히 함정 판다고 보면 오히려 뇌가 그냥 혼란에 빠져. 그 정도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휴업신고 관련해서 다시 기본 개념 이렇게 갔었죠. 3개월 초과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까지를 뭐라고 한다? 휴업신고. 휴업신고는 미리 신고합니다. 폐업신고도 미리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변경재개신고도 미리 하게 됩니다. 출제 포인트. 자, 개설 등록증 교부 받고 나서 3개월 동안 3개월 초과해서 중개업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떻다? 휴업 신고의 대상이다. 거의 시험 문제 답을 뽑는 주제가 이 녀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문 신고,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신고 필증 첨부를 해야 된다라고 할까. 전자문서에는 신고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변경 재개 신고 미리 신고하는데 얘는 이미 등록증이 등록관청에 있다 보니까 굳이 어떻다? 이때는 자 전자문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고 요거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셨고요. 교재 32페이지부터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문이 많이 구성이 되네요.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후 3월을 초과해서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미리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걸 답을 뽑아요. 이게 지금 미리 제가 이걸 계속 강조를 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개업 하다 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포인트가 안 될 거로 실수하죠. 자, 2번 질문 똑같죠? 자,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개업 공인중개사 3월 초과해서 휴업을 개업 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자 부동산 중개업 휴업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개설 등록증 교부 받아놓고 바로 3개월 내에 사업을 안 하고자 한다. 중개업을 안 하고자 한다. 그러면 신고해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자 3번 부동산 중개업 휴업신고서에 서식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얘들이 3명이 뭘 할 수 있다? 휴업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2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맞죠? 2개월은 휴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5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 끄트머리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1월 초과란 말 자체도 안 되고 3개월 초과가 돼야 좋다. 휴업신고의 대상. 답 안 돼요. 그 다음에 6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질병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틀렸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6월을 초과. 문장 읽지 말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6월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질병, 징집, 취약 등은 어떻다?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뒤 명제를 외우셔야 돼. 자,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원칙. 다만 예외적으로 어떻다?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사연은 징집, 취약, 질병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3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이 안 돼. 애초에 3월 초과하지 않으면 휴업신고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7번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끄트머리 보는 거예요? 틀렸죠? 7번 끄트머리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틀렸다고요? 3월 이내에는 휴업신고 안 한다니까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외우셔야 된다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외우셔야 된다고. 예외적으로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는 게 있긴 하지만은 일단 읽지 말고 절대 그 긴 문장을 읽다 보면 얘기에 취한다니까요. 뭔 소리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읽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아예 공식적으로 기본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8번 질문 보니까요. 취약을 이유로 끄트머리 6월 초과할 수 있다. 맞죠? 취약, 징집, 아까 질병 등은 어떻다?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있다는 무조건 다 틀린 거야. 기본 틀 자체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이 싸움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9번 지문요. 자, 지금 보니까 취약, 6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있다. 맞고요. 8번도 마찬가지였고. 자, 10번 징집,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외울 때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6월을 초과할 수 있다나 없다의 문제로 해결을 하셔야 돼. 그걸 문장을 읽으시면 헷갈리니까 기본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 다만 질병자, 취약, 징집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외워야 되는 공부하는 방법은 의미가 뭐 6개월 초과할 수 있는 경우 뭐가 있다 이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문에서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요렇게 패턴들을 잡아주실 것.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휴업신고 중에 보셨고요. 그 다음 33페이지의 핵심 지문 마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전 신고를 제외하고 각종 신고 미리 하도록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행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오른편. 자, 변경 재개 신고는 이미 등록증을 내버렸으니까 굳이 방문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 일주일 내 신고. 틀렸어요? 바로 미리 신고. 어렵습니다. 미리 신고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의 재개 신고,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행 방법으로 할 수 없다. 틀렸죠? 자, 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문서행 신고가 가능하다. 5번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할 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틀렸죠? 휴업 신고를 할 때,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할 때, 폐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다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지만 변경 재개 신고는 이미 등록증이 없어 내버렸으니까 그래서 자, 등록증 첨부하지 않고 and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뭐가 된다고요? 등록증 첨부하지 않고 또 하나가 전자문서행 신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지문인가요? 자,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자, 요건 문제가 안 될 테고요. 그 다음에 7번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른편 똑같은 문제네요. 8번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면서 휴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을 과태료. 나 귀찮아 죽겠네. 또 가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이제 아실 거예요. 염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외울 수밖에 없지. 사람에게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다시 갑시다. 국토부 장관 과태료 부과하는 사유 500짜리가 있었죠? 그게 뭐가 있었어?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공제사업. 이런 것들은 국토부 장관 부과사유고 무조건 500이야.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게 연수교육 500이야 했었고요. 또 하나가 자격증 미반납 100만 원 이하. 등록관청에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게 뭐가 있었어? 표시광고 확인설명. 표시광고 확인설명에 문제가 있으면 500 이하.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100만 원 이하. 되셨죠? 지금 이제 거의 다 외우셨어. 이제 등록관청 500 이하만 지금 못 외웠어. 왜? 반복이 좀 늦어지니까. 그게 표시광고 확인설명. 이렇게 가셔야 돼. 표시광고 확인설명, 등록관청 500 이하.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교재 33페이지 돌아와서 다시 관련 기출 문제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일단 밑을 쓱 봐봐. 3개짜리 있지만 1개짜리, 2개짜리가 있는 경우도 있네요. 자, 일단 기억번. 개공. 3월을 초과하고자 할 때, 자, 휴업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해야 된다. 맞죠? 3월 초과부터가 휴업이니까 2번 지문, 니은번 지문이요. 개업 공인중개사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할 때,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한다. 틀렸다고? 맞구나. 잘못 봤어요. 기업 공인중개 휴업 신고자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등록증 첨부. 제가 분사무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니은번도 오른편. 디귿번 등록관청 휴업 신고를 할 때는 기업 공인중개사 지체 없이 간판 철거. 이게 아까 설명드렸죠. 휴업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그 중개사무소 앞으로 쓰겠다는 얘기,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쓰겠다는 거 잠시 안 쓰는 거죠. 아까 이전 신고, 폐업 신고 이런 것들은 개설 등록 취소 처분까지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지만 휴업 신고는 계속 내는 게 장난치는 게 이거라고. 휴업 신고에서는 다 간판 철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억 니은 두 가지가 오른편에서 답은 3번. 자, 간판 철거 아예 두 가지요. 간판 철거 지체 없이, 간판 철거는 어떻다 지체 없이 이 얘기하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휴업 신고는 어떻다 간판 철거를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예요. 휴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해서, 자, 기억번 중요한 거 나와 있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기억번 옳은 것.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포인트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에서 6월 초과할 수 있는 게 질병, 취하, 징집. 기억님 맞네요? 틀린 걸 고르라고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하고 니은을 다 죽이면 되죠? 아, 뒤를 보지 말고 기억하고 니은을 다 제거한다고요? 그럼 1번 나가리, 3번 나가리, 4번 나가리. 됐죠? 아니, 일단은 3개가 제거가 된다고. 지금 자꾸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기억 니은 알고 흐뭇해할 게 아니라 문제 3개가 정리가 된다고. 지문 3개가. 그럼 이제 이지선다가 되는 거예요. D급번 한번 봐볼까요? 자, D급번 보니까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넘어가고요. 이거 틀린 거고요. 리을번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틀렸죠? 미리 신고. 틀렸습니다. 미음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변경 신고, 재개 신고는 어떻다?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이미 내버렸잖아요. 등록증을 냈어요. 디귿, 리을, 명 3가지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답은 이제 예를 들어서 5번이 될 텐데 하여튼 지금 이 빡센 문제 풀어가서는 정말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 항상 좀 빠듯하게 시간이 없다. 아니, 시간이 부족하진 않아요. 시간이 부족하진 않는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 없이 내용을 꼼꼼히 보시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진짜 삽질의 극치를 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우리 중개사법 공부할 때 공법이랑 같이 시험 문제를 80분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앞쪽에 1번부터 한 20번까지는 괜찮아. 이러면 이제 좀 사람이 취업이 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내가 진짜, 올백을 노려봐? 오버해! 시험 보다 하면 오버해. 아니, 그게 또 쥐약이라고. 오버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를 꼼꼼히 봐. 지가 무슨 수석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페이스가 말려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머리라는 게 지금 이 앞에 20분 몰입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혼이 반쯤 나간다고, 지쳐서. 에너지가 딸려서 나가리가 된다고요. 근데 멍청하게 계속 똑같이, 아까와 똑같은 호흡으로 무슨 마라톤 하냐고, 선수냐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체크하는 게 포인트. 그 정도. 그 다음 여러분 교재 34페이지 핵심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의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폐업 기간 점점점을 기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요. 근데 답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답이었다고요? 어머, 이게 미친. 다시 갑시다. 이 문제가 어려웠구나.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폐업 기간 등을 넣다 기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폐업기간 얼마나 기재하실 거예요? 폐업기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휴업신고라는 착각을 누구도 했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휴업신고는 휴업기간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아까 3개월 초과 원칙으로 6개월 초과, 3개월 초과하고 원칙적으로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이지문제 상당히 어렵게 구성이 됐네요. 다시 문제를 바라보실 때 항상 폐업과 휴업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네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예요. 휴업과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이건 당연히 자주 나오죠. 엄청 많이 나왔고 휴업이나 폐업 신고는 등록증 첨부해야 되니까 어떻다? 등록증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자, 미리 신고해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끄트머리만 가는 거야. 끄트머리. 자세히 보면 말려요. 휴업 나와 있죠? 아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끝만 본다고요. 아까 우리가 결격사 이런 문제 풀어볼 때도 뒤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지 이렇게 뒤만 딱딱 싸가지 겁나 없는 피성년 후견인 갑자기 천재가 돼버린 피한 이렇게 수식어의 현혹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뒤만 보는 거야. 기억번 휴업 나와 있죠?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니은번 변경 나와 있죠?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폐업 나와 있죠?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재개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다 미리. 이전 신고만 10일 이내고 나머지 휴업 관련한 신고하고
개업 관련한 신고는 미리 신고. 이 과정을 지금 외우는 거라고요. 네, 그 정도 보셨고. 그럼 간판 철거 관련한 질문 가볼까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가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오른편.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1개월 내에 간판을 철거한다. 아니고요. 지체 없이 신고한다. 신고는 미리, 그 다음에 간판은 어떻다? 지체 없이. 어려워요. 자, 신고는 미리, 간판은 지체 없이. 근데 이런 게 중개사법이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관련 기출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무소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휴업신고는 간판 철거한다, 안 한다? 니은번 빼야 돼요. 휴업신고는 간판 철거 안 한다고요? 니은번 빼게 되면 기역, 디귿, 니을이나 디귿, 니을 중에서 자, 기역번 어렵지 않습니다. 폐업신고, 간판 철거하겠죠? 폐업신고하면 간판 철거하겠죠? 안 하는 얘기니까 당연히 간판 철거하죠. 그럼 나머지 개설 등록 취소 처분하고 이전 신고 있을 때 어떻다? 이때는 간판 철거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의 논의 포인트는 딴 거 떠나서 바로 휴업 신고는 간판 철거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 이슈.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 가볼까요? 자, 옳은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등록관청 끄트머리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인데 잘 몰라. 이건 이제 두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상하시를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맞죠? 네. 답이 2번. 나머지 보지 마. 힘드니까. 넘어가서 교재 36페이지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 이게 틀렸다고. 다 국토부령인데 수수료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조례. 수수료만 뭐라고요? 조례. 다 국토부령, 전국적 통일제인데 수수료는 어떻다? 조례. 수수료는 어떻다? 조례.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이걸 따로 외우셔야 돼. 두 번째,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사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3번, 자격증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 자, 이것도 까다롭다. 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누구한테? 시도지사.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누구한테? 등록관청. 이렇게 가야 되죠. 자격증을 교부했던 사람이 누구니까? 시도지사. 등록증을 교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등록관청. 그래서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시도지사, 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누구한테? 등록관청. 이렇게 갑니다. 그 정도였고요. 그래서 다시 거기 이제 사안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지금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라고 돼 있었죠? 지체 없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었고 자, 수수료 조례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 수수료 조례. 자, 그리고 전반적인 뉘앙스가 뭔가 새롭게 시작한 시험 응시하게 된다. 두 번째, 개설 등록 신청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외에 재교부 신청,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1번 25회 때 나왔던 문제. 자, 행정청에 수수료 납부에 대한 사유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해서 개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세트죠? 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휴업 신청 안 되고요. 자,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도 바로 그 재교부에 해당이 돼서 수수료 납부 디귿번 제외,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해서 답이고요. 2번 문제,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맞죠? 두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맞죠? 휴업 신고 아니죠? 재교부 신청 맞죠? 재교부 신청 맞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어렵구나. 자,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 받는 자. 그냥 집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합격했다는 전제에서 자격증 교부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비용이 같이 포함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또 같은 문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7페이지, 30회 때 나왔던 문제. 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셔서 자, 일단 이전 신청은 없애야 되는데 하여튼 기억번 다시 분사무소 실증고 필증의 재교부 신청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번 개설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가 나와 있고 30회 때 문제가 어려웠었다고. 자, 원래 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면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말한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몇 페이지에 36페이지 지자체 조례라고 제일 위에 보면 보니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자, 교재 36페이지 제일 왼쪽 위에 수수료라고 해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근데 괄호 열고 뭐라고 써있냐면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공고한 수수료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좀 이게 그동안 안 냈던 거 제일 어려운 주제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가 아니다라고 할 것 같아서 기업 디귿리을에서 답은요 3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중개업의 실제부터 설명드립니다.